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요즘 많이 덥죠? 오늘은 정현태의 만리풍치를 이 트럼프와 아베가 합작하여 문재인 정권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동안 이 일본과 한국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반도체 소재 관련한 기사들이었습니다. 최근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고 있는 일본의 화학 물질에 대한 수출 규제 발표가 있었죠. 근데 그 최첨단 고밀도 집적 회로를 설계한 후에 그 반도체 웨이프에 새겨 넣는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인데요. 이게 아주 높은 고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고순도의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대체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포토 마스크에 사용되는 그 포토 리지스트라고 하는 이 화학 물질은 일종의 부식 재료인데요. 이게 아주 이 고순도의 물질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흔히 얘기하는 그 에칭 가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그 하이드로 플로릭 애시드라 이래 가지고 굉장히 강한 산입니다. 유리를 녹이는 굉장히 강도가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 고순도의 이 불산염을 다른 나라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순도의 불산염 그리고 플로린 폴리이마이드라고 하는 이 화학 제품들인데 이 세 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일본이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런 기술적인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냥 정치적 보복이라고만 생각하면서 WTO에 제소하면 된다라고 단순하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이 부분은 잘못 대응한 부분 같습니다. 이 기술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모든 게 다 대응을 하면 대처가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한 듯 합니다. 그런데 WTO에 제소하겠다고 하니까 또 일본 정부는 이 에칭가스가 핵 개발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북한에 유입되었다는 의혹 제기를 또 하고 나선 것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일본에서도 직접 북한으로 이 문제의 에칭가스를 수출한 적이 있다라고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에칭가스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화학 물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화학 물질이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그동안 북한으로 꾸준하게 일정량이 넘어갔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을 대량 생산 가능한 이 화학무기 제조에 협조한 꼴이 되거든요. 심각한 이적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넘어갔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또 이게 사실이라면은 청와대와 국정원, 통일부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회장까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허락 없이 이런 물질이 북으로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또 뭐냐 하면은 아베가 이러한 수출 규제 조치가 단순한 세계 품목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 또한 금융 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아베 뒤에 트럼프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베가 이러한 무역 제재, 금융 제재를 사전에 트럼프와 조율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가 미국을 찾아가서 SOS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 정부는 한마디
거기에 대해서 우호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트럼프와 아베가 문재인 손을 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이 한국 국민들에게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선동하여 정치적 공세를 계속해 왔던 것에 대한 안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베는 이를 참고 또 참고 인내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린 것이겠죠. 한편 미국의 트럼프는 또 어떻습니까? 문재인이 반미운동을 부추기고 뒤에서는 친미에서 이제 친중 친북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를 참고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문재인을 손을 좀 봐서 제 위치에 갖다 놓겠다라는 생각을 트럼프인들 왜 안 했겠냐 이겁니다. 단지 주권 국가이며 소위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드러내놓고 어떻게는 할 수 없었겠죠. 그러던 참에 이 아베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입니다. 트럼프로서는 아베가 자기를 대신해서 문재인을 손봐주겠다는 얘기를 하니 속내로는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노리는 것은 뭘까요? 결국 북한 김정은과 한국 문재인 모두 정권 교체를 시켜야겠다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단순히 특정 아이템 몇 개에 국한시켜서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확대해서 무역 규제 또는 그보다 더 확대해서 금융 규제와 경제 규제의 정도를 넘어선 강대국들 간의 음모가 숨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와 아베가 원하는 것은 친중, 친북을 버리고 예전처럼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로 복귀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전환을 하려는 이 음모를 중단하라는 압박인 셈입니다. 그런데 문재인과 그 추종 세력들이 과연 이를 수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못하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간단하지 않고 복잡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도 장기전을 대비해야 한다고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놓고 얘기한 것이죠. 대기업 총수들은 완이 벙벙해 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속으로는 진짜 입에 담지 못할 욕이라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사고는 자기가 쳐놓고 수십원 기업인들에게 전가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대응하는 것은 유치원 수준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자기들의 환상 속에서 자기들 수준의 생각만으로 외교적 대응을 하고 이 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 국민을 사지를 내몰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점차 확대되고 금융 제재와 더불어 경제 제재까지 넓혀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무역업에 종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그 장비업체, 그리고 유가공 화학업체, 그리고 금융업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여 이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물론 우리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한다 하지만은 경제 규모가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우리로서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세계 신용평가 기관인 S&P 등에서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을 부정평가로 낮추게 되면은
제2의 IMF를 맞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올해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함부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할 때가 아닙니다.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불매운동, 실효성이 없는 이런 불매운동을 해서 괜히 일본 국민과 일본 정권에 대해서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더 정신 차리고 더 냉정하게 문재인 정권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비판하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위기는 항상 외세 침략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회복 또한 우리의 자족으로 된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임진왜란이나 몽고 침략이나 또 병자호란 사건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대부분이 다 우리 내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에 의한 침략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전쟁은 꼭 무기로 인한 전쟁이 아니더라도 경제 보복에 의한 전쟁이 그 피해가 훨씬 더 크다는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사태는 임진왜란 때 우리가 겪었던 피해 이상의 상처와 또 피해를 우리 국민들과 나라에 입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강대국들 간의 이해관계로 과거에 우리나라에 처했던 위기가 해결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6.25 전쟁 때도 그랬고 한일 병합 때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가 그 위기를 벗어날 때는 다 강대국들 간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해결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일 외교적 문제로 불거진 이 사태가 단순한 사건이 아닌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현태의 만리풍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